fake. 안녕하세요.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의 서처 K 김지윤입니다. 저희 페이크가 벌써 10회째 꽤나 많은 페이크 뉴스들을 밝혀냈죠. 자, 이렇게 보시면 가짜 뉴스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혐오를 조장하는 뉴스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가짜 뉴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본 극우도 그 중에 하나였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해 오던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으로 수출하는 길을 어렵게 하는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입국장 안에서부터 한국과 일본 취재진이 따라붙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입니다. 반성 없는 일본 제품 불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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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관 앞에서 일본 제품 판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正直言って韓国を飲み込むと思う。どこが？北朝鮮が。半島が北朝鮮全部になってしまうと思う。なぜ？韓国がなくなってしまって、なんてイルベなんかそういうところで見たことがあって、そういう方と現に今フェイスブックで韓国人と友達になってます。いや、それは中国日報とか韓国の日本語訳とか出ますやん。やっぱりちゃんと調べますわ。テレビニュースでもやれますし。 일본 극우는 한국의 극우 사이트 일베와 서로 소통을 했고 그리고 남북 평화 모드를 극도로 혐오했었죠. 이 한국 통일이 일본에게 큰 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댔었는데 지금 또 시점이 이 한일 관계가 굉장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인데 최근 일본의 또 다른 우익 집회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そのまま続いてるわけですよ。あるいはまたこの52年のね 여기가 아베 수상이 사는 곳이군요. 韓国は竹島で彼らが行って極東です極東に入ってたんです。それでねなんか4000人ぐらいの、ね、人たちを人質に取ってた。 가짜 대통령 문재인 아웃. まあ自分たちの領だって言ってね。その左翼勢力がこのムン・ジェイン大統領を誕生させました。 문재인 됐어요. 문재인. 문재인. 야, 문노 스미비토. 우리나라 극우 네티즌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저런 일본 할머니까지 알고 있을 만큼 일본으로 건너갔을까요?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その中で今本当に大韓民国のパク・クネ大統領が低数シルのタブレット PC というそのまだはっきりと
検証されてないと言っても構わないような証拠物を持って弾劾されたことに対して非常にびっくりした思いと 네, 이분은 서울의 태극기 집회까지 참여하셨었네요. よく見てみれば韓国であったろうそくデモの中に私も見学に行きましたけれども日本から遠征に行かれていた方々もたくさんお見受けいたしました。 네, 이건 뭐 한국 태극기 집회가 일본으로 그대로 옮겨간 것 같죠? 이 성조기를 흔들고 있는 것도 다 똑같고요. 太極旗集会があるということを伺ってまだ日本のその今の安倍政権のこの状態と、その共に手を取り合っていただけるのかなと思って応援させていただいてます。 친북 그리고 친중 그리고 반미 반일 정책을 규탄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끌고 가는 지금 정책이 너무나 적화 일변으로 가고 있는 그것을 직감을 하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이렇게 집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2의 대한민국의 도약을 만드신 박정희 대통령. 그들은 왼쪽 눈으로 생각하고 왼쪽 입으로 말하고 왼쪽 귀로만 듣는 전국 좌파 빨갱이 세력들 아닙니까? From Japan, 문재인 아웃. 박정희 만세. やっぱりそういうパルゲンは嫌いだとダメだと、パク・チョンヒが正しいという人たちは韓国にやっぱりこんなにいるっていうことをね確認できて嬉しかったです。 한반도의 안보 경제 불황을 샀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가고자 하는 길은 한반도를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文在寅大統領は根っからの共産主義者ですよ。そして北朝鮮を祖国と考え、ね、韓国の国民のことを考えてませんよ。だから経済が破綻しようがそれは構わないわけですよ。 야, 이거 진짜 신기할 정도로 한국과 일본의 우익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데, 야, 이것도 보니까 일본 도쿄에 이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하는 태극기 집회가 또 있네요. 이야, 이건 뭐 한국어와 일본어의 동시 통역까지 있는 큰 행사네요. 문재인政権を早くなくす、打倒することだけではなくて、我々は日本の友人、アメリカ、こういう3カ国の連帯も強化しながら。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오늘 결성 대회 오늘 좀 축하해드리려고 왔어요. 예란 TV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이가 지금 병이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병이 뭐냐? 마약 중독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이 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암살팀을 이제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맞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달려나오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 문재인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 주사파 세력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자유민주주의요 아무라! 아니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거죠? 그것도 그건데 왜 이 궁금한 한국의 소식을 이런 극우 사이트나 이런 좀 편향돼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걸까요? 뭐 일본 분들이지만 걱정이 어느 정도 됩니다. 정론지를 읽으면 아무래도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だって今はどんなところどの新聞社を読んでるんですか？やっぱ朝鮮日報韓国の新聞にしたら朝鮮日報は信頼まあ朝鮮日報も読むしいやそれは中国日報とか韓国の日本語訳とか出ますやんやっぱりちゃんと調べますわテレビニュースでもやれますし일본어로 발행이 되는 한국 신문이 있다는 거죠? 일본어판도 이 한국 신문이 있나 봐요. 네, 일본 집권당이죠. 자민당. 지금 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それの韓国のマスメディアの論調とかは結構西村さん見たりなんかするんでしょうか？記事とか。しきりには見てませんけどさっき言った朝鮮日報とかもっと非常に客観的な報道する部分は見てます。 반일로 한국을 망쳐 일본을 돕는 매국 문재인 정권, 조선일보. 안타깝게도 한국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광복을 쟁취하지 못했다. 남이 가져다준 독립이었기에. だって当時の韓国っていうのは非常にやっぱり軍事的な力もないし弱い国だった。日本人なんか嫌だってそういうことじゃなくてね。やっぱり立派な地位ですよ。 왜 한국 사람들 스스로 그런 말을 해요? 한국의 전체성을 훼손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신문이 있다는 것은 조금 놀랐습니다. 모든 분들의 독립하기 위한 전쟁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독립입니다. 스스로 독립하지 못했던 아주 한심한 나라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더 그 한국에 대한 혐한 감정 을 갖게 만드는 곳입니다. 네, 니시무라 씨가 아까 그 일본판으로 보고 있던 칼럼은 원래 이렇게 이 조선일보에 실렸던 칼럼입니다. 일본판도 준비를 했는데 제목이 이 같은 칼럼인데 제목이 다르게 돼 있어요. 뭐 반일, 매국 정권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쓴 일본어판의 이 헤드라인이 훨씬 더 뭐 강한 느낌을 주죠. 이 반일라는 말을 쓴 일본어판 한국 기사를 검색을 해봤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일은 북한만 좋고 한국엔 좋지 않다. 관제 민족주의가 한국을 멸망시킨다. 국가 대전략을 손상시키는 문 정권의 감성적 민족주의. 자, 그리고 이거 보면 자, 기사 제목이 아주 엄청난 칼럼을 발견했습니다.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은 한국. 그러니까 이게 뭐 반일 정책으로 정부가 이 한국 국민들을 어리석게 만든다, 뭐 이런 건가요?ムン・ジェインの話聞いてると、直接私たちもムン・ジェインさんに会って話していると、その日本に対して反日だというその感情は伝わってこないんです。そうじゃなくて、日本に対してはただ日本というものなんだと思う、彼にとっては。これお互いに協力し合っていく方がお互いの国益につながると思うんですけどね。なんであんなこの時代に反韓とか反日とかって言い合ってやらなきゃいかんのか。まあ新聞に煽られるというか、新聞はやっぱり未来志向だけだ。今の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イコール反日だ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直接的な書き方は僕もあまり見たことはないですけれども、さすがにそこまではないかもしれません。反日とかそういう表現が過激だという問題はそれはまあ誰が見ても分かりますから過激だと。일본말로 사설로 일본에 내보낸다라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고요. 아베 정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한국 내의 주요 신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돼가지고 역시 한국 내에서도 지금 한국 정권이 하고 있는 건 나쁘다라는 인식이 크게 있구나라고 보통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그 기익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본 언론이 다룬 한국 소식들이 또 거꾸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그게 또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주말 내내 문재인의 건강 이상설이 뜨겁게 이슈로 달아올랐습니다. 심지어 일본 언론에서는 이렇게 중병설, 예, 이렇게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병설, 이걸 보도한 일본 언론은 그 근거를 조선일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뉴스가 정말로 인용을 했다는 조선일보에 나왔을까요? 한번 직접 찾아보죠. 이 일본 언론에서 인용한 조선일보의 지면인데, 대통령이 감기 몸살에 걸렸다. 이 중병은 아니잖아요. 이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와도 전혀 다른 내용이고, 그렇다면 이 기사의 일본어판 조선일보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비교를 해보니까 이 한국어판에는 없었던 문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억측이 나오고 있다. 라는 내용이 이 원래 기사에는 없었는데 이 일본어판으로 번역을 하면서는 이 쓸데없는 말이 추가가 됐어요. 일본어판 신문에만. 이 중앙일보도 좀 비슷하네요. 이 한국어판 제목에선 건강에 관해서는 뭐 딱히 언급도 없었는데 일본어판 제목에서는 또 마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괜히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죠. 한국의 어떤 기사를 일본어판으로 번역을 하면서 생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중병설이라고 아주 심각한 것처럼 아주 와전이 된 이 진짜 말 그대로 페이크 뉴스를 심지어 일본 언론에서는 이렇게 중병설, 예, 이렇게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아, 일본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예, 황색 저널리즘도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 안보 위협을 핑계로 경제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일본 측이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 朝鮮日報の中に、これは今年の5月だということで報告を受けてるんですが、これは大量破壊機に転用可能な戦略物質が韓国から違法に輸出されているのが急増していると。朝鮮日報の中に、 대량 살상 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우리 전략 물자가 제3국을 경유해 북한이나 이란 등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왜곡하고 과장해서 낸 기사들이 양국의 관계를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게 만드는 건 아닌지, 특히 이 일본어판 신문까지 발행하고 있는 한국의 이 언론들은 이 그 책임으로부터 과연 그들이 자유로운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의 연구에 의하면 이 사실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언론사의 오보를 시민들은 가장 유해한 가짜 뉴스로 뽑았다고 합니다. 질문하세요? 예, 그 증거 관련해서 다 제출했습니다. 손석희 JTBC 대표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뉴스는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왔었죠. 전직 기자 김웅 씨가 JTBC 손석희 대표에게 폭행당했다 주장하면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접촉 사고 전에 그 손 사장의 조수석에서 누군가 내리는 것을 봤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의 폭행 혐의 사건 이면에 여성 동승자를 태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었죠. 그리고 손 사장이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동승자를 봤다고 통화한 내용이 알려져서 일파만파 그게 뉴스로 퍼졌었죠. 저희가 직접 이 동승자 논란에 대한 팩트 체크를 했었죠. 없어요. 못 봤다니까요. 없었어요. 동영상 보지도 못했어요. 그건 좀 모른다고요, 사실. 나는 그거 있지 않았냐 그랬더니 없었다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손석희 씨가 또 사고 났는데 뺑소니 했다든 동승자가 있었다든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두웠으니까 그쪽에는. 아니 불빛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두워서. 어두워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착각을 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그놈 혼내주세요라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내주세요. 예. 뭐 잘못된 거는 저희 해야죠. 잘못된 건 걸러야죠라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교통사고 당시 견인차 기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동승자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누군가 내리는 것을 봤다라는 젊은 여성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30대 중반쯤 되는 여성이 이번에 취재한 이야기는 항구 도시죠. 전남 목포가 그 배경입니다. 바로 민주당
손혜원 의원입니다. 가족이나 보좌관 등 주변 인물들에게 건물을 사들이게 한 겁니다. 선해채식을 이렇게 매입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투기바람을 불러일으켜버리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은 올해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죠.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목포는 호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혜원 랜드 조성, 손혜원 왕국 조성. 지금 이 지역은 문화재로 지정되고 나서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4배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뉴스 중에 4배 올랐다 뭐 이런 뉴스가 좀 있었어요. 4배 올라요? 땅값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4배가 올라라. 4배 올랐으면 나도 집 팔고 갈 수 있어. 2배만 올라서 팔고 올라가지 누가 여기서 버티고 연명하고 있겠어. 4배. 투기 논란이 확산된 데는 4배까지 올랐다는 보도도 한 몫을 했습니다. 어디에도 2배에서 4배까지 오른 근대 역사 문화공간 내 건물이나 땅은 없었습니다. 총 129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산 목포 지역이 4배나 올랐다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었죠. 저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배우인 조덕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고 그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 40개월 동안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촬영된 사랑은 없다는 영화에선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내가 동창생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반민정 씨의 남편 역을 맡았던 배우가 바로 조덕재입니다. 무슨 생각하면서 사는데. 연기로다가 그냥 나갖고 미친 X가 돼갖고 연기고 나발이고 다 팽개쳐보고 지를 덮쳤다 그러잖아요. 그냥 미친 X가 됐는가 한번 확인 좀 해주시오. 에이씨!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폭행을 한 장면이 성추행 장면이다라고 본인이 그런 식으로 올려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에이씨! 마치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실제로 제가 당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제 자신한테는 너무나 끔찍하거든요. 당시 반민정 배우는 영화 촬영 중 본인이 당했던 성폭력 장면을 어렵게 공개했습니다. 상반신 위주니까 하체는 안 나온다, 신육만 해라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전혀 다 따르지 않았고 실제 사고 영상을 보면 저는 제 신체 부위를 가리고 카메라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빨리 이걸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이 자리에서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 저 배우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데 네, 저희 방송 시점이 그때 당시에 대법 판결이 나고 2달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만 그때까지도 조덕재 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죠. 방송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재판부는 조 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과 상대 여배우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이 인정돼 얼마 전에 새로운 판결이 났네요. 형사 재판에 이어서 민사 재판까지 판결이 났는데 덮어두기만 하면 곰잖아. 다음 갈게요. 치유하는 시간도 길어야겠지. 마음의 병은 오히려 드러내줘야지 나을 수가 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짜 뉴스 때문에 정말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제 이 방송을 보고 나서 진실을 알게 됐고 많이 응원하고 배우로서 다시 만날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글을 주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가해자의 거짓말에 달라지지 않았죠. 끝까지 저 가해자가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라도 해주겠지라고 기대를 했던 제 자신이 후회스러울 정도로 경악스러운 일들을 알게 됐는데 수액 투여를 받던 여배우가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가 조금 역류하자 직접 119에 연락을 해 긴급 구조 신청을 했고 병원을 상대로도 돈을 받아냈습니다. 급기야 돈을 뜯어낸 반민정을 상대로 경찰 수사가 착수됐다는 내용입니다. 확인 결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병원은 손해배상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페이크. 이 뉴스는 가짜입니다. 코리아 데일리는 이 반민정 조덕재 사건 때 등장을 했던 인터넷 매체인데 코미디언이자 배우였던 이재포 씨가 편집장으로 있었고요. 네? 두 분이 원래 좀 친분이 있으셨나요? 이재포 씨하고 저하고는 약 사건이 있기 한 3, 4년 전에 영화를 한번 같이 저예산 영화를 한 적 한 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 제가 그 시기에 이사를 하면서 알고 봤더니 그 동네에 또 살고 계시더라고요. 기자 정신으로서 이거는 기사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뭐 다른 의도나 뭐가 있었다? 전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때 조덕재 씨는 이재포 씨와는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흐리셨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때 반민정 관련 페이크 뉴스를 만들면서 코리아 데일리는 경찰서에 반 씨를 수사해달라고 진정서까지 내게 됩니다. 기자가 기사를 직접 쓰고 그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 경찰서에 수사를 하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 김 씨가 최근에 새로운 진술을 했는데 (5월경에) 계속해서 저와 이재포, 조덕재, 또 조덕재의 아내가 만나면 반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고발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조덕재의 아내가 저에게 그럼 김 기자님 이름으로 고발하면 되겠네요 라고 해서 제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고발장 초안과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조덕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덕재 아내로부터 받은 고발장 초안을 가지고 코리아 데일리 사무실에서 저의 컴퓨터를 이용해 편집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경찰이 보고난 김모 기자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발장 쓰시고 꼭 코리아 데일리 자문 변호사한테 확인 받으세요. 어설프게 고발했다가
오히려 무고로 역고소 당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진정서 확인했어요. 진정서 읽어보니 경찰서에 추가 자료 많이 내야 할 것 같아요. 자, 이 날짜를 보니까 진정서를 내기 전후로 코리아 데일리 측과 조덕재 씨의 아내가 서로 상의를 한 사실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명백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거가 명백히 있는데 이걸 조덕재 씨도 보지 않았을까요? 이 식당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식당 주인에게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먼저 진정을 하려고 했어요. 김 기자가 진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미 우리가 이제 미리 작성해놨던 고발장을 참조하라고 준 거예요. 반민정 씨를 음해하기 위한 가짜 뉴스를 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이 조덕재 씨가 본인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정을 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뉴스들이 성폭력 피해자인 반민정 씨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준비되면 시작할게요. 현지식품회사 직원 서동철입니다. 2월 20일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 2차 파병 교육 경력도 제가 연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교육한 것도 거의 10년 이상이 되고 이 학교에서는 2014년도부터 출강을 했었고 여기서 사람들이 자다가 막 죽어. 여기서 너가 죽으려고 하잖아. 죽기 직전이라 본인도 알 거 아니야. 내 몸은 같이 움직일 수 있잖아.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재판을 하면서 제가 출강하던 학교의 강의가 하나둘씩 이제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이재포가 본인이 이제 나가던 인터넷 언론사 기자들을 통해서 제가 출강하는 모든 학교에 전화를 해서 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학교 측에다가 같이 얘기를 하고 일부 회원들이 제가 출강하는 또 다른 학교에 항의 전화를 해서 직업적인 공간을 굉장히 많이 침해를 했죠. 반민정이가 4,5천짜리 하나 먹고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인거 뽑다가 본인이 뭐 기절을 피를 보면 기절을 뭐 한다라고 뭐 했는지 하면서 3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원장이 그 장사꾼이라고 치면 장사를 잘하시는 분인데 이거 다 뽀록 나죠. 대부분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계속 그냥 나의 길을 가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자기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에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죠. 협박력, 갈치력, 그리고 또 거짓말장애 이런 부분으로 계속 매료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2차 가해가 계속 됐는데도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좀 현실적으로 없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계속 무력감을 많이 느꼈고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을 많이 떠나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시 생각했어요. 떠나야 할 사람 피해자가 아닌데. 나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자. 더 나아가서는 다른 피해자분들도 돕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저 같은 피해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홍가희 대원님은 그러면 지금 바다에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입니까? 가셔서 지금 어떤 작업들을 하셨어요? 지금 바로 투입되려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해양경찰청인지 어디서 정부 쪽에서인지 지금 저희들 민간 작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조를 방해하고 있다는 괴담을 유포한 홍모 씨에 대해 이른바 막말을 한 20대 여성이 거짓으로 인터뷰를 한 홍모 씨가 온 국민을 상대로 한 황당한 거짓 노름에 대한 대가를 결국 홍가희 씨는 구속까지 되면서 긴 법정 싸움에 들어갔었죠. 잠수사 사칭녀, 뭐 사기꾼, 가짜 잠수사,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 많았잖아요. 제 타이틀이. 사실은 가혜 씨가 했던 얘기를 4월 16일 당일부터 우리들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다 거짓말이라고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주요한 대부분의 언론들은 저희들의 이야기를 보도하지 않았어요. 반영하지 않았어요, 보도에 전혀. 잠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잠수사만 500명 넘게 투입돼서 구조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뭘 노력을 하는데 아까 어저께 들어갔을 때는 하나도 없던데 뭘 노력을 해요? 뭐야? 어선도 꼈잖아, 어선. 현장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제가 구속됐을 때 25살이었어요. 만 25살이 지금 만 31하잖아요, 제가. 하던 일, 사람들과의 관계, 꿈꾸던 미래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홍가희 씨의 세월호 인터뷰 내용은 괴담이 아니었고 그녀는 허언증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후 일주일 동안 그녀에 대한 기사가 자그마치 3,500건 이상이 쏟아져 나왔고 그냥 무책임한 마녀 사냥식 보도였습니다. 김용호 기자가 낱낱이 파헤친 홍가희의 정체는 김용호 기자. 내가 홍가희의 정체를 공개한 이유. 김용호 기자. 홍가희 소름 돋게 무서운 여자. 네, 이때 당시에 이 홍가희 씨에 대한 가짜 뉴스들은 이 김용호 기자로부터 시작된 게 정말 많았습니다. 홍가희가 티아라의 사촌 언니를 사칭한 전력이 있다. 도쿄 대지진 때 홍가희 씨가 인터뷰를 하러 도쿄에 직접 갔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사람도 일본에 있고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나 혼자 살겠다고 가는 것도 웃기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밖에서 이제 보이는 거죠. 거기다 대고 물어본 거예요. 혹시 뭐 교민이세요? 아, 네, 뭐 살고 있다. 그래서 왜 안 떠나세요? 물어본 거죠. 홍가희 씨가 저는 도쿄 구민입니다. 막 이렇게 주장. 아,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 아니고 인터뷰를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가서 말을 건 거였으니까 재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일부러 방송에 나갈 기회를 노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사가 와홀에서 갔더니 저한테 묻는 게 김용호 기자 알아요? 티아라 화양 사촌이에요? 영화배우 된다고 하셨어요? 야한 시나리오 받은 적 없어요? 그게 검사의 질문이었어요. 의도와 달리 상당히 문제가 많은 측면들이 여러 가지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김용호라고 하는 기자를 통해서 이미 홍가희라고 하는 한 인물을 허언증에 과대망상증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미 설정을 해놓고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그 결론에 맞는 그런 사람의 목소리를 찾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홍가희 씨에게 방송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야, 잘 안 돼? 할 수 있어, 민지야, 힘내.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해볼래? 자, 발. 제가 막 얘를 어쩔 수 없이 막 재판에도 데려가고 그러거든요. 좀 미안했어요. 엄마 젊었을 텐데? 제일 강하게 남았던 건 김용호 기자가 폭소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정정 보도를 해주시는 것도 또한 언론의 의무지 않느냐, 책임이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PD님께서. 근데 폭소를 하시더라고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김용호 기자님이시죠? 저 MBC에서 나왔는데. 아니, 그러지 마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정정 기사 올리실 생각 없으신가요? 저도 그때 방송을 하면서 저 장면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자신이 쓴 기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고만 있었을까요? 언론인으로서 쓰신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면은 정정 기사를 써주셔야 되나요? 정확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제 모든 입장은 제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장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다가 뭐 얘기하겠다 막 이러잖아요, 지금 김용호 기자가. 근데 재판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변호사도 선임을 안 해서 변호사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항소심에서 그 전에 1심 재판이랑 똑같이 해가지고 최종 승소했어요. 확정됐어요. 홍가희 씨는 비록 재판에서는 승소했지만 정말 고통받고 상처받은 이 시간들을 과연 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을까요? 네네네. 나오세요. 일로 오세요. 홍가의 장금해제 에피소드 1. 우리들의 사적인 이야기 워킹맘 편 시작합니다. 재방송이다 보니까 욕심을 내서 작가의 역할, 섭외의 역할, 편집, 방향, 연출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임산부가 제일 예쁜데 왜 저는 만상 몸무게 그대로일까요? 너무 예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면으로 들어오는 카메라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어요. 제가 체포 구속되는 과정에 정말 많은 카메라들이 막 촬영을 바짝 하다 보니까 총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공포증이라 해야 되나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세상이 저를 모두가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방송을 그때 용기 내서 사고 나서는 나를 응원해주던 목소리가 내 생각보다 많았구나. 언론은 이렇게 또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지나치게 반갑고 믿을 수 없이 기쁜 기사는 일단 의심하라. 이게 바로 CNN이 제시한 어떤 가짜 뉴스에 대한 대처법인데요. 저 서처 K가 지금까지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를 통해서 밝혀냈었던 이런 가짜 뉴스들 역시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가 아니라 당신이 믿고 싶었던 페이크가 아니었을까요? 이 10번의 밤으로 이 가짜 뉴스와의 싸움을 끝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 서처 K가 필요한 순간 전 언제든 다시 여러분들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